완벽해 보이는 가족에도 어둠은 숨어 있습니다. 어머나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결혼 후에 결혼 전과 이상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결혼 생활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70세 박순자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시는데요. 5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며느리, 그런데 당당했던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되었네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10년 전 은퇴했어요. 남편은 그보다 조금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진우 하나뿐입니다. 올해 42살 된 아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거야. 저도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유난히 쌀쌀한 저녁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고등어 조림을 끓였는데 아이고, 정말 맛있게 잘 됐더라고요. 진우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거죠. 아, 우리 진우한테 좀 갖다 줄까? 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싸우는 법이 없었어요. 성격이 워낙 순하고 여린 편이라서 가끔은 제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너무 착하기만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서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벌써 15년째 다니고 있는데 성실하게 일해서 작년에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5년 전에 미선이와 결혼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진우가 37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선이를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말도 많아지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선이는 첫 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굴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다정하고 상냥했어요. 그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유리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진우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미리 전화해서 간다고 할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깜짝 선물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고등어 조림은 핑계였고 그냥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진우네 아파트 4층에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 섰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곳이라 현관문이 뻑뻑해서 안에서 힘을 줘서 잡아당겨야 제대로 잠깁니다. 급하게 들어갔나 보다 싶었어요. 아이고, 또 문이 제대로 안 잠겨 있네. 진우한테 말해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를 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소리가요. 하나, 둘. 또렷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참 낯설게 들리더라고요. 분명 미선이 목소리인데 평소 제가 알던 그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차갑고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조금 더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하는데 안방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시작이야. 미선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대하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고등어조림 용기를 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미선이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군복입니다. 군복. 그 손에는 검은색 곤봉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군인처럼 꼿꼿하게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우리 진우가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냥 운동하는 걸로 보였으면 걱정도 안 하죠. 아직 50개나 남았어.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미선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곤봉을 진우의 등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제가 평생 들어본 아들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고등어조림 용기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쉬는 건 없어. 정신력을 기르는 거야. 당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단련시켜주는 거 아니야? 미선이가 계속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며느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섭고 차갑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아들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때였습니다. 누가 있어? 미선이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세요? 미선이가 문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손에는 여전히 곤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들어가서 진우를 보호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날 밤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착하고 순한 진우가 자기 아내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구해내기까지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미선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진우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후에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군복을 입고 곤봉을 든 미선이,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애원하는 진우의 모습이 말이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언제부터였을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할 때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조심스럽고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20, 30분씩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3분, 4분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집에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물어보면 요즘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어요. 9월 말인데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긴팔 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반팔을 입고 있는데 말이에요. 진우야, 덥지 않니? 왜 긴팔을 입었어? 아, 그냥 추러울까 봐서.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그리고 소매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진우가 물을 마시려고 팔을 뻗는데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뭔가 보인 거예요. 시퍼런 게 보였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진우야, 팔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진우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소매를 내리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에서 넘어져서 좀 다쳤어. 어디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프니? 계단에서 살짝. 괜찮아, 엄마. 걱정 마.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어요. 거짓말을 하면 귀가 빨갛게 되고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미선이는 옆에서 어머님, 정말 괜찮은 상처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도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우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빨리 끊어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미선이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진우야, 지금 미선이가 뭐라고 했니?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 준비하자고 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녁 준비하자는 말투가 그렇게 차갑고 명령하는 투일까요? 어떤 날은 전화 중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진우가 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진우 생일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우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안쪽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어. 오늘도 운동은 해야 돼. 제발. 오늘 하루만 쉬게 해줘. 안 돼. 규칙은 규칙이야.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운동. 그때 벨을 눌렀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문을 열어주는데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어머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정말 이상했어요. 생일인데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계속 미선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뭔가 이상해.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말이에요. 진우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4층에 사는 젊은 부부 말씀이세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무슨 소리요? 밤늦게 뭔가 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소리. 여러 번 확인하러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날 밤 본 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선이가 자신의 군대 경험을 이용해서 진우를 체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하기 전까지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미선이가 말이에요. 아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도 미선이가 음식 준비를 정말 열심히 도와줬고, 제가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면이었던 거예요. 진우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끓여서 깜짝 선물로 가져다 줄 때도 아들을 보려는 핑계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말고 그냥 가보자. 그러면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저는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미선이를 정말 믿었어요. 설마 그 다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우리 진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모든 이상한 징조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진우의 긴팔 옷, 팔에 있던 시퍼런 멍, 짧아진 전화통화, 그리고 그 무서운 운동 소리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5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우가 미선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 진우는 37살이었어요.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연애도 별로 안 해봤습니다. 가끔 소개팅을 해도 제대로 된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우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진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설레고 기쁜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떤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이야. 이름은 이미선이고 나보다 7살 어려.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 진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진우가 미선이를 데려왔는데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키가 168cm 정도로 크고 자세가 반듯했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할까? 군인 같은 기품이 있었어요. 우리 진우가 많이 얘기 들었어. 반갑다.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말하는 게 참 똑똑해 보였어요. 그리고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선이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미선이는 어떤 일을 하니? 저는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특수부대라니. 특수부대. 정말? 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입대해서 8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중위로 전역했어요.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해 보이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뭔가 든든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 진우 같은 순한 남자에게는 이런 강한 여성이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대단하네. 그런 어려운 일을 해냈다니.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어요. 특히 정신력 단련이나 체력 관리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미선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진우를 보는 눈빛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푸근해졌어요. 내 아들을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가 설거지를 도와줬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우 씨를 잘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면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정말 잘 지냈어요. 진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웃음이 늘어났고 말도 많아졌고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어요. 엄마, 미선이가 저한테 운동도 가르쳐줘. 덕분에 체력이 좋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너 원래 체력이 약했잖아. 미선이가 군대에서 배운 운동법이 있대. 정말 효과가 좋아.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진우가 건강해지는 건 좋은 일이니까. 1년 후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미선이도 진우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고 진우도 행복해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선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혼수 준비, 신혼집 구하기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진우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될 정도였어요. 미선이가 정말 꼼꼼하고 계획적이야. 저보다 훨씬 잘해. 진우가 그렇게 말하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때 저는 역시 군대에서 단련된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선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신혼 초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진우가 자주 전화해서 신혼생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미선이가 요리도 정말 잘해. 군대에서 배운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 봐. 미선이가 집안 정리도 완벽하게 해.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그런 말들이 다 좋게 들렸어요. 정리정돈을 잘하고 체계적인 게 나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진우가 전화할 때 목소리에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미선이가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 그래? 좋은 일 아니야? 네. 좋긴 한데 좀 힘들어. 매일 운동을 해야 해요. 그때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선이가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체력 단련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웃음도 줄어들었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진우야,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아, 별거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선이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정말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님, 진우가 요즘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내가 남편 건강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혼 2년 차 즈음에는 진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았고 와도 미선이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미선이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저를 정말 잘 챙겨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결혼 생활이 쉽지 않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어려운데? 아, 그냥 서로 맞춰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3년 차, 4년 차로 갈수록 진우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선이는 반대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주도권이 완전히 미선이에게 넘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믿었어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미선이가 나쁜 사람일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본 것은 상상도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우리 진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왜 미선이는 그렇게 변한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신호가 다 있었어요. 제가 놓쳤을 뿐이지요. 완벽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면이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그 충격적인 현장을 본 후에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왜 진우는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조심스럽게 그날 일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우야,
지난번에 엄마가 고등어 조림 가져다 줬는데 잘 먹었니? 아, 네, 맛있게 먹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미선이가 운동시키고 있더라? 아, 그냥 홈트레이닝이었어요. 요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홈트레이닝이 아니었어요. 그건 명백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진우야, 혹시 미선이가 너한테 엄마, 죄송한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진우였는데 말이에요. 그 후로 며칠 더 관찰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끔찍한 진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파트에서 진우를 만났어요. 그런데 진우의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진우야,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들킨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진우야, 너 많이 빠졌다. 밥 제대로 먹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때 미선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우가 요즘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너무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진우의 직장 동료인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와 매우 친해서 결혼 전에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진우와 같은 회계팀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엄마예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요즘 진우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아, 그게 김 대리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진우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예전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자주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요? 가끔 자리에서 갑자기 움찔하거나 누가 뒤에서 부르면 과도하게 놀래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 대리님의 말을 듣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어요. 진우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진우가 요즘 점심도 거의 안 먹어요. 먹어도 정말 조금만 먹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며느리와 진우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진우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선이가 전화로 진우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진우의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있었고 특히 등과 팔에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어요. 진우야, 어떻게 다친 거니?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보호자이시죠? 환자분의 상처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계단에서 넘어진 상처치고는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는데 패턴이 일정해요. 마치 둔기로 맞은 것 같은.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미선이가 진우를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진우 자신이 말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미선이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차가운 모습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으니까. 며칠 후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 선생님. 돌아보니까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낯익었는데 누구인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윤석호입니다. 진우 친구. 집에 가끔 놀러 갔던. 아, 석호야. 진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졸업 후에도 연락하며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몇 년 전 진우 결혼식에도 왔었어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석호는 요즘 뭐 하고 있니?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어요. 근처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하고는 요즘도 연락하니? 가끔 연락하는데 석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사실 요즘 진우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지난주에 만났는데 예전 모습과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말수도 적어지고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석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진우를 도울 수 있을까 싶었어요. 석호야, 혹시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 너한테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 물론이죠, 어머님.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미선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 박순자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석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진우가 많이 걱정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다르던데? 일단 말을 거의 안 해요. 예전에는 농담도 잘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대답만 간단히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석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았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관찰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석호야, 너 정신과 의사니까 물어보는데 혹시 가정폭력 같은 것도 다뤄봤니? 네, 많이 봤어요. 특히 요즘은 남성 피해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성 피해자? 네. 보통 사람들은 남자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꽤 많아요. 특히 심리적, 정신적 폭력의 경우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석호의 말을 들으니까 확신이 섰어요. 이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석호야, 사실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그날 밤 목격한 끔찍한 장면부터 시작해서 진우의 변화, 미선이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석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진우가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남성 피해자들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남성 피해자들의 특징이 뭔데? 첫째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극도로 꺼려해요.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하니까요. 정확히 진우의 모습이었어요. 둘째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진우가 점점 연락을 안 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셋째로,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해자가 특수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죠. 특수한 경력? 군대나 경찰, 보안업체 같은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진우 부인이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맞아. 그럼 더욱 심각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배운 훈련법이나 지배 기술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호의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게 설명이 되었어요. 미선이가 왜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우를 괴롭힐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진우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지? 어머님이 그날 밤 본 장면을 다시 목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석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진우를 만나볼게요. 친구로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상태를 확인해 보겠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네. 그리고 전문의로서 진우의 정신 상태도 평가해 보겠어요. 만약 제가 예상하는 대로라면 진우는 지금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에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석호가 진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말이에요. 석호가 나중에 저한테 들려준 얘기로는 진우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다고 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진우가 전형적인 PTSD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심각한 마음의 병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인데, 과민 반응, 회피 행동, 감정 마비, 그리고 지속적인 불안감이에요. 진우가 모든 증상을 다 보이고 있어요. 석호는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요즘 잠은 잘 자니? 잘 못 자. 자꾸 깨게 되더라고.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혹시 집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니? 그 질문에 진우가 갑자기 경직되었다고 합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고 해요. 진우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친구잖아.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그날 만남 후에 석호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심각해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진우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위험?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진우의 정신 상태가 그만큼 불안정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현장을 다시 목격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진우를 다시 만나보겠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석호가 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의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요. 진우야, 나는 정신과 의사야. 내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인다. 무슨 PTSD 증상이 뚜렷해. 과민 반응, 회피 행동, 감정 마비. 모든 게 다 나타나고 있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봐. 석호가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하자 진우가 결국 무너졌다고 해요. 정말 힘들어. 매일 밤이 무서워. 구체적으로 뭘 당하고 있니? 진우가 한참을 울더니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합니다. 팔굽혀펴기 강요, 곤봉으로 맞는 일, 정신적 괴롭힘까지. 진우야,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어머님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자. 그래야 너를 도울 수 있어. 정말 가능할까? 내가 도와주면 돼. 우리가 갈 때 문을 열어둬. 그러면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진우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알겠어. 더 이상은 정말 못 견디겠어. 석호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진우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일 밤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진우가? 네, 이제 진우도 현실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드디어 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호와 저는 신중하게 최종 계획을 확인했어요. 진우가 미선이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9시에 와줘.
미선이가 운동시키는 시간이야. 문 열어둘게. 어머님, 진우가 용기를 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석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휴대폰도 준비했어요. 고마워, 석호야. 너와 진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이제 진우도 함께 싸우기로 했으니까요. 밤 9시쯤 우리는 진우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4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미선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석호가 제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히 현관문에 다가갔습니다. 진우가 약속대로 문을 살짝 열어두었더라고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정말 끔찍했어요. 아직 쉰개가 더 남았어. 쓰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제발,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거의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약해서 이렇게 단련시켜주는 거야. 감사해야지. 석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는데 그 광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미선이는 이번에는 완전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화까지 신고 있었고 손에는 여러 개의 도구들을 들고 있었어요. 곤봉뿐만 아니라 밧줄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팔과 등에는 새로운 멍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더 빨리. 이 정도로는 안 돼. 미선이가 곤봉으로 바닥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진우가 움찔하면서 더 필사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예요? 석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전문의로서도 충격적인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우가 힘이 빠져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미선이가 갑자기 발로 진우의 옆구리를 찬 거예요.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진우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무슨 짓이야. 저는 문을 벌컥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석호가 뒤에서 어머님 하고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선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미선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그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뭘 하냐고. 내가 뭘 하는지 묻는 거야. 너야말로 내 아들한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진우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엄마, 진우야,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어? 저는 진우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미선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남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교육. 이게 남편 교육이야? 이건 폭력이야. 폭력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진우가 너무 나약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곤봉을 더 꽉 쥐었어요. 훈련. 미쳤어. 이게 무슨 훈련이야? 어머님은 몰라요. 진우가 얼마나 무능한지. 이렇게라도 단련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된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그때 석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미선이가 석호를 보더니 더욱 경계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정신과 의사 윤석호입니다. 그리고 진우의 친구예요. 정신과 의사. 미선이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뭘 안다고 나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진우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료? 웃기지 마세요. 진우는 단지 나약할 뿐이에요. 그때 저는 미선이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미선아, 너 정신 차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상이에요. 군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훈련해요. 약한 놈들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군대하고 가정이 같아? 진우는 너의 남편이야. 훈련병이 아니라. 미선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남편. 이런 무능한 놈이 남편이라고요? 이 정도도 못 견디면서. 그리고 진우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미선이와 진우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미선이가 저를 밀쳤어요. 생각보다 힘이 세서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석호가 저를 부축해 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진우한테 가야 해. 진우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저는 진우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우야, 이제 됐어. 엄마가 왔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미선이가 우리를 보면서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긴 무슨. 내가 왜 나가? 진우, 짐 싸. 엄마 집에 가자. 안 돼요.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제 남편이에요. 남편을 이렇게 괴롭히는 아내가 어디 있어? 그때 석호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미선 씨,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 녹음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고요. 이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미선이의 얼굴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곤봉을 들어 올렸어요. 감히 누가 신고를 해? 그 순간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미선이가 곤봉으로 석호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호야, 조심해. 하지만 석호는 침착하게 이리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가정폭력 신고하겠습니다. 미선이가 급하게 석호에게 다가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선이는 곤봉을 버리고 급하게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확인하고 석호가 녹음한 내용과 사진들을 확인한 후 미선이를 연행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선이가 마지막까지 변명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진우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를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엄마, 제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괜찮아, 진우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치료받으면서 다시 건강해지면 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용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어요. 진우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말이지요. 저는 그날 밤 이후로 한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미선이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지만 그래도 한때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진우를 보면서 확신했죠. 내가 한 일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에 석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미선 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미선 씨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진우만 당한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무슨 뜻이야, 석호야. 미선 씨 전 남자친구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해요. 그 사람도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우리 진우가 미선이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미선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데? 그 전 남자친구분이 법정에서 증언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나쁜 것이 우리 진우만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니었구나.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남자들을 괴롭히는 게 이 사람의 취미였던 거죠. 그것도 군대에서 배운 기술을 악용해서 말이에요. 얼마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거였어요. 법원에 가는 날, 진우도 함께 갔습니다. 아직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따라왔어요. 엄마, 저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 많이 힘들 텐데. 아니에요.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대견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용감해질 줄이야. 법정에 들어가니까 미선이가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곤봉도 없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검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박순자 씨, 그날 밤 목격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날 밤 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미선이가 군복을 입고 곤봉을 든 모습, 진우가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며 애원하는 모습, 그리고 미선이가 진우를 발로 차는 끔찍한 장면까지. 말하는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또렷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미선이가 군대에서 배운 걸 우리 진우한테 악용한 겁니다. 미선이가 저를 쏘아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진우도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처음에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도 쉴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더 심한 벌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팔굽혀펴기를 매일 200개씩 시켰어요. 못하면 곤봉으로 맞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힘든 기억인 것 같았어요. 계속 말해, 진우야. 석호가 눈짓으로 격려해줬어요. 정신적으로도 괴롭혔어요. 제가 무능하다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매일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냈다니.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요? 부끄러웠어요. 남자가 아내한테 맞는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계속 말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벌하겠다고. 진우의 증언이 끝나고 석호도 전문의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PTSD 상태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적, 신체적 폭력의 결과입니다. 그때 검사님이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의료 기록도 제출하겠습니다. 해당 응급실 담당의가 작성한 소견서에 따르면 환자의 상처 부위와 형태가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과 팔 부위의 멍과 상처가 둔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객관적인 의료 기록까지 나오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 의료 기록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물적 증거입니다. 그때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김철수 씨, 나오십시오. 법정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미선 씨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오늘 진우 씨가 증언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군대식 훈련을 강요받았고 곤봉으로 맞기도 했어요. 그 남성의 증언을 들으니까 미선이의 행동 패턴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 왔던 거네요. 미선이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과장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곤봉으로 때리고 굶기고 괴롭혔다고. 그게 건강을 위한 거야?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미선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용서.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용서를 바래? 저도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변명이 돼? 내가 힘들었다고 해서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미선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솔직히 말하면 더 무거운 형을 받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선이가 제대로 처벌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진우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하지만 그 무게를 견뎌내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미선이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어요. 진우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말입니다. 석호가 진우의 치료를 맡아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어요. 진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회복될 수 있어요. 석호의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내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밝아질 때까지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우가 밤에 자주 깨서 악몽에 시달렸어요. 엄마, 미선이가 나타나는 꿈을 꿨어요. 괜찮아, 진우야. 이제 미선이는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럴 때마다 진우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어릴 때처럼 말이죠. 3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뭘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요. 팀장님이 진우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진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저처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남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석호가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다니. 그렇게 해서 진우는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모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숨기려고만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남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저는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야 할 일이에요. 1년이 지나고 진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더욱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왜?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했어요. 내 아들이 그 끔찍한 경험을 이렇게 의미 있게 승화시켰다니.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미선이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어느 날 제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간호사예요. 이름은 김수연이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내 아들이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몇 주 후에 진우가 수연 씨를 데려왔습니다. 첫 인상부터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미선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진우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들을 구해주신 용감한 어머니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진우가 많이 이야기했나 봐요. 네.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항상 말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활동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수연 씨는 진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존경스러워요.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시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진우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미선이처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진우가 수연 씨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5년 전 미선이와 결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진우는 수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새로운 피해자가 상담받으러 와요. 저처럼 아내한테 괴롭힘 당하는 남성이에요. 그래? 잘 도와줘야지. 네.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도 꼭 도와드릴 거예요. 요즘 진우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면서 말입니다. 어제 진우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뭉클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구나 싶었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말해주고 싶어요.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 박순자처럼 말이죠. 내 아들을 구해낸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있는 70세 박순자입니다. 사람은 잊혀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랑은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한 어머니의 용기가 아들을 구해낸 이야기.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충격적 진실과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온 새로운 희망까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한다면 분명히 구원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어머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심을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더 많은 지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